자, 보면 얘들아, 간격 볼 건데, 아까도 우리가 복숭아나무 봤잖아, 그치? 복숭아나무도 뭐였냐면 처음에는 상대방을 이해를 잘 못했어. 피상적으로만, 겉으로만 그냥 관찰을 하다가 점점 이해를 해가는 과정이었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똑같아. 한번 보면은, 자, 숲을, 그러니까 얘가 관찰의 대상인 거지, 숲이. 자, 보면은 숲이 관찰의 대상이야. 숲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는 똑같네, 아까 거랑. 이것도 겉으로 관찰하고 있는 거야. 피상적 관찰.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는 몰랐대. 무지했대. 나무와 나무가 모여서 어깨와 어깨를 대고 숲을 이루는 줄 알았대. 이게 편견과 선입견이었던 거야. 아까도 편견, 선입관, 오해 나왔었는데 얘도 똑같지. 얘는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숲을 보면은 나무랑 나무가 빽빽하게 서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아까도 의인법 나왔었잖아, 그치? 아까도 마음, 나무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인법이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나무와 나무가 어깨와 어깨를 대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도 의인법 쓰이고 있는 거야. 어깨와 어깨를 대고 숲을 이루는 줄 알았대. 아, 얘가 원래는 간격 없이 정말 빽빽하게 나무가 있어서 숲을 이루는 줄 알았구나. 근데 얘가 뭘 알게 되냐면, 자, 여기에다가 밑줄 좀 다른 색깔로 좀 쳐볼게. 여기 나무와 나무 사이, 나무와 나무 사이. 자, 얘가 뭘 알게 됐냐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넓거나 좁은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 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나무와 나무 사이에도 가까워지려면 관조와 여유가 필요하구나. 누군가랑 빽빽하게 붙어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여유가 없어, 그치? 우리가 사실 누군가랑 어느 정도 이상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관찰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관찰하고 바라보는 걸 관조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러한 여유가 필요하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대. 벌어질 대로 벌어진, 한 대 붙으면 도저히 안 되는, 기어이 떨어져 있어야 하는. 자, 보면 얘들아, 점점 더 강조해서 강하게 표현한 거 우리 점층법 사용된 거고, 우리 아까 그 복숭아나무 시에서는 점층법이 사용 안 됐는데 여긴 점층법까지 사용됐네, 그치? 차이점이랑 공통점까지 기억해줘야 돼. 여기서는 점층법을 통해서 간격의 중요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뭐는 이것도 비슷하게 생겼네, 그치? 자, 또 보니까 얘들아, 나무와 나무 사이 위에도 보라색으로 밑줄 쳤고 여기 아래에도 나무와 나무 사이 보라색으로 밑줄 쳤어. 이거 지금 유사한 구 반복 이라고 해도 되고, 동일한 시구 반복 이라고 해도 괜찮겠지? 운율 형성. 그 간격과 간격이 모여서 여백과 여유가 모여서 우를 창창한 숲을 이룬다는 것을. 자, 여기 중요해. 자, 우리 아까 그 복숭아나무에서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를 하게 됐잖아, 그치? 근데 그 이해를 하게 된 동기, 계기는 안 나왔어. 아까 시에서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떠한 계기로 나무를 보고서 여러 가지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여기서는 계기가 나와. 그 계기가 뭐냐면 산불이야. 한번 같이 볼게. 그 간격과 간격이 모여서 우를 창창한 숲을 이룬다는 것을. 산불. 여기서는 산불이 시련과 위기를 의미해.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에 들어가 보고서야 알았대. 그러면 이게 이제 알게 된, 간격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계기구나. 산불이 휩쓸고 간 숲에 들어간 그 체험을 통해서 간격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얘들아, 이 산불 여기 부분을 우리 각성의 계기,
라고 적을게. 각성의 계기. 그리고 인식의 변화를 가져다준 계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깨닫게 된 거니까 깨달음이고, 그치?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우리 성찰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 반성은 좀 이상하지, 그치? 반성은 좀 이상하고 차라리 성찰이 맞다. 화자는 불탄 숲 속에 있는 이. 불탄 숲 속에서 지금 뭔가 깨닫게 된 거니까 화자는 불탄 숲 속에 있는 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적 화자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불탄 숲 속에 있는 이가 나무와 나무의 간격을 보고 사색을 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시를 쓴 거니까 사색 정도로 어휘 쓸 수 있겠지. 뭐 이번에 간격이 뭘 의미하는 것 같냐 하면 여유, 여백 정도. 아까 관조도 있었고. 3번에 이 시에서 화자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을 형상화한 이어절의 뭐 시구를 찾아서 써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어절의 시구, 화자가 추구하는 이어절의 시구 뭘까? 여긴 안 나와 있네. 간격과 간격? 우를 창창숲 이거다. 그치? 여기에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이라 적혀져 있으니까 여기에 우를 창창숲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그래서 간격과 간격, 여백과 여유가 있어야지 이런 숲을 이룰 수가 있대. 자, 아래 볼게. 아래 간격의 의미 보면은 이 시에서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간격이 있어야 울창한 숲을 이룰 수 있듯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일정한 간격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여기서 간격이라는 거는 거리 두기가 아니야. 일정한 거리를 그냥 두고서 멀리 지내자 이게 아니고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냥 마냥 거리 두기가 아니다. 그래서 숲에 가기 전에는 그냥 우리 숲은 간격 없이 빽빽하게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간 후에 인식이 변한 거지. 간격을 바탕으로 숲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아래 성격 부분 보면 얘들아 깨달음을 줬다 했잖아. 교훈적, 그 다음은 상징적이라는 거. 나무 사이의 간격은 사람 사이의 여유, 여백이다 라는 상징 있었고, 주제 별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적당한 간격이 중요하다 라는 거. 해설 한번 같이 볼게. 보면은 이 시는 불에 탄 숲에 들어가 본 화자가 나무 사이의 간격에 대해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노래하고 있고, 자연물 의인화 나왔고, 의인화해서 인간과의 삶 관련된 의미 도출, 이건 똑같았지? 아까 그 시랑 복숭아 나무랑. 그 다음에 화자가 깨달음을 얻기 전이랑 후를 대비를 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자, 얘들아 여기까지 봤으면 우리 앞으로 쭉 넘어가서 여기도 한번 중요한 것들은 좀 봐줄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교훈과 사색 나왔었고, 성격의 성찰에다가 밑줄, 제재는 간격이었고, 특징 보면 얘들아 자연물 나왔지? 아까도 똑같았어. 자연물을 통해서 인간관계로 확장해 나갔다는 거. 나무를 인격화, 의인법 사용해서 인간 삶과 관련된 의미 부여했고, 그 다음 새롭게 깨달은 바를 얻기 전과 얻은 후랑 대비를 해서 표현했다 라는 거 체크. 다음 페이지에서 얘들아, 다음 페이지에서 자, 여기 2번 볼게. 시상의 전개 과정.
보면은 이 시는 시간의 경과와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여기다 밑줄. 시간의 경과, 공간의 이동이 등장했다는 거. 숲에 가보기 전에 화자는 숲을 보면서 막연히 숲속의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을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숲 전이랑 숲속이랑 이렇게 공간이 이동되는 거지. 숲속에 들어가 보고 나서 나무들이 일정 정도의 간격을 유지한 채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즉, 깨달음을 얻기 전과 깨달음을 얻은 후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제시되어 있고, 숲을 멀리서 지켜본 것과 숲속에 직접 가고 난 후라는 공간적 이동을 살펴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뭘 깨달았냐? 라는 거. 자, 여기 보면은 시인의 세밀한 관찰과 아름다운 서정을 바탕으로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 자, 여기다 밑줄. 그래서 안도현 시집을 보면은 되게 다양한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들이 드러난대. 인간 사이의 여러 관계 중에서도 사랑에 대한 탐색이 두드러지는 시집으로 세속적인 것과 거리가 먼 사랑으로 외롭다든지 사랑한다든지 입 밖에 꺼내지 않고 타인에게 귀를 맡겨두는 것이라는 것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랑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 그늘은 처음부터 빛도 어둠도 아닌 간격을 가지고 있다. 시인이 나무에서 찾아낸 사랑은 저기 밑줄 서로 가지를 이어붙인 것이 아니라 사랑의 거리에 간격을 두는 나무를 관찰을 해서 이 시를 적었다는 거지. 이 간격은 산불과 같은 참 화를 입었을 때 나무들이 불을 옮기지 않고 대신 자신의 몸만 태운다고 말하는 시 간격을 비롯해서 50개의 시를 수록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부분, 지금 밑줄 친 부분만 이 시랑 관련이 되어 있는, 특히 더 깊게 관련이 되어 있는 줄 부분이다. 그래서 산불에서 만약에 너무 빽빽하게 되어 있으면 다 탔을 거야. 그치? 근데 다 타지 않는 이유는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몸만 태우고 끝이 나는 거다 라는 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 자, 우리 조금만 더 추가를 할게. 조금만 더 추가하면 얘들아, 여기에서 자, 우리가 보면은 아까 시도 마찬가지야. 우리 구체적인 청자를 딱 만약에 선정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대화체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아까 복숭아도 그렇고 이 간격도 그렇고 딱 봐도 그 청자가 확실하게 되어 있지가 않잖아. 구체적인 청자 설정이 안 되어 있잖아. 그래서 우리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도 쓰자. 구체적인 청자 설정이 안 되어 있어. 구체적인 청자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독백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독백적 어조. 본인의 체험을 노래함 정도로 적을게. 이 정도 적으면 진짜 다 한 것 같은데. 자, 하지만 아직 20분이 남았어. 자, 우리 바로 다음 페이지 보면 얘들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랑 간격이 같이 나와 있지, 그치? 이거부터 해서 20분만 좀만 더 풀어보자. 풀면서 얘들아, 집에 가서도 얘들 쭉 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추가 외부 작품들 나올 만한 거 있으면 그것도 사대특강으로 계속 들어주면 더 좋아.